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유부남입니다.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으며 아내는 저보다 3살 어린 여자이고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의 소개로 아내와 만나서 약 1년간의 연애 후에 작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 및 상견례 자리에서 저와 동갑내기 처형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저와 아내가 연애할 당시에 처갓집에 여러 번 갔었지만 그때는 처형이 해외에서 유학 중이어서 실제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성격도 너무 좋으셨고 동갑이라서 그런지 편하고 좋았습니다. 게다가 같은 나이라서 그런지 대화나 아는 것들에 대해서 통하는 것도 많았고요. 저희가 결혼하고 몇 개월쯤 지났을 때쯤 처형이 유학을 끝내고 완전히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공부도 더 할 상황도 못 되었고 게다가 거기서 만나서 결혼까지 하려던 분과도 헤어지면서 완전히 마음을 정리하시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한동안은 처갓집에서 장인 장모님과 지내시다가 답답하시고 힘드셨는지 저희 동네 근처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직업도 없고 통역 및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집에만 계십니다. 좋은 자리를 몇 번 소개해 드렸지만 그동안 공부만 하면서 자기 인생을 허비했다면서 일단 놀면서 쉬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혼자서 집에만 있으니 엄청 답답하고 심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일찍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랑 벌써 얼큰하게 취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셨는지 똑바로 걷지도 못할 정도였고 집이 떠나가라 마이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제 와이프도 어디 가서 흥으로 안 뒤처지는데 처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흥자매들인데 요즘 시국에 노래방을 못 가니 집에서 이러고 노는 것 같았습니다. 어지러 놓은 거 치우고 다 먹은 거 정리하고 밥 먹으려고 식탁에 앉으니 다른 안주 시켜서 같이 술 마시고 놀자고 둘이 서 있는 애교 없는 애교 다 부리는데 별 수 없이 다음날 출근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신나게 마시고 놀았습니다. 결국 그 둘은 만취를 하였고 침대에서 둘이서 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광란의 술 파티 흔적들을 정리를 하고 거실에서 잤습니다. 다음날 제가 출근할 때까지 못 일어나길래 해장하라고 콩나물국까지 만들어 놓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늦은 오후쯤 다 돼서야 아내와 처형에게 미안하다고 잊어달라고 여러 문자들이 왔습니다. 그 일이 있는 후부터 처형이 즐거웠는지 저희 집에 자주 놀려왔습니다. 물론 놀려올 때마다 만취 술판을 벌인 것은 아닙니다. 커피와 케이크를 두고 몇 시간의 수다도 하고 슬픈 영화를 보면서 같이 부둥켜 안고 울고 그 밖에 게임도 하면서 나름 둘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점점 찾아오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지난번에는 일주일 내내 놀려왔습니다. 저도 퇴근하면 쉬어야 하는데 퇴근하고 온 남편 저녁상까지 아내가 차려주길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아내와 처형 술상을 차리게 하고 심부름 시키고 같이 놀자며 쉬거나 잠도 못 자게 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몇 번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였지만 처형의 유학생활로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다가 이렇게 만나서 요즘에 고작 몇 번 만나서 논다고 뭐라고 하니 너무 서운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너무 제 입장만 생각하고 이야기한 건 아닌가 싶어서 미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아내가 없을 때입니다. 처음에 놀려올 때는 아마도 아내와 연락을 해서 아내가 집에 있는지 퇴근은 하였는지 확인하고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주 놀려오다 보니 저와도 더 친해지고 편해졌다고 느끼시는 것인지 아내가 없을 때도 놀자면서 불쑥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옵니다. 집에 혼자 있으니 씻고 화장실에서 그냥 나왔는데
처형이 거실에서 술상을 만들고 있던 적도 있습니다. 외국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 건지, 편해서 그런 건지, 남자 몸이 다 거기서 거기라면서 편하게 방에 들어가서 옷 입고 나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중에 아내가 온 다음에 제 몸을 본 것을 무슨을 코미디 프로그램 본 것 마냥 둘이서 웃고 장난치는데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그래도 그들이 즐겁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다 몇 개월 전에 아내는 처형이랑 둘이서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반대를 하였지만 이런저런 과거 이야기를 꺼내면서 설득을 하는데 뭐 반대할 마땅한 이유도 없었고 결국 용돈까지 챙겨주면서 버스터미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다 큰 성인 둘이고 일주일 다녀오는데 뭐 별일 있겠나 싶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진도 보내주고 영상통화도 걸어주고 중간중간 고맙다는 메시지들도 왔습니다. 하지만 4일쯤 지났을 때 다급한 목소리로 처형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산중턱에 있는 정자에서 사진 찍으며 장난치고 놀다가 아내가 계단 밑으로 여러 바퀴를 구르면서 떨어졌고 지금 병원에 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급하게 병원으로 찾아갔고 여기저기 다쳤다는 안내와 함께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척추신경이 크게 다쳐서 하반신 또는 전신이 마비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몇 시간 뒤에 장인 장모님도 병원에 오셨습니다. 12시간이 넘은 수술이 끝나고 아내는 온몸이 퉁퉁 붓고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는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2달이 넘는 병원 생활을 한 후에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다시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삶의 의욕을 잃어갔고 처형은 저를 볼 때마다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퇴원 후 몇 개월은 제가 회사에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처음보다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예전에 웃음이 많던 모습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처형은 매일 같이 저희가 재활 및 심리치료를 받으려 집을 비우는 시간에 와서 청소, 빨래, 음식 등 집안일을 하고서는 조용히 갔습니다. 도저히 미안해서 저와 아내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처형에게 별도의 연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에게 미안한 만큼이나 처형을 원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아내와 같이 TV를 보는데 아기 및 출산에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나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TV에 나오는 아기를 보고 귀엽다는 말을 했는데 아내가 조용한 목소리로 아기 가지고 싶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거기서 아니라고 정신을 차리고 말을 했어야 하는데 당연히 좋다는 제 속마음을 말해버렸습니다. 순간 큰 실수를 했음을 인지했지만 아내의 별 반응이 없길래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그 순간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방에서 잠깐 PC로 회사 일을 보고 있는데 아내의 화내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처형에게 전화해서 언니 때문에 아기도 못 가지게 되었다면서 어떡할 거냐고 자기한테 왜 그랬냐고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처형은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급하게 들어와 뭐 하는 거냐며 아내의 전화를 빼서 처형에게 대신 사과를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언을 한 거라며 미안하다고 잊어달라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처형을 향한 아내의 원망과 하소연은 끝나지 않았고 결국 처형이 저에게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회사도 못 가고 집에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내 혼자만 집에 둘 수도 없으니 처형이 와서 다 챙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 용서도 받고 동생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고맙지만
처형의 인생을 망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처형의 결심은 확고했고, 그날 저녁 처형은 모든 짐을 들고 저희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내는 처형이 안 나가면 본인이 집을 나가겠다며 저에게 소리를 쳤고, 제가 설득을 하려고 하자 소리를 지르며 장모님에게 살려달라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놀래서 달려오신 장모님도 자초지종을 듣고 난 후에는 결국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현재까지 처형이 아내를 돌보고 있지만 아내는 아직도 처형에게 원망과 화를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저에게 정말 아기가 너무 가지고 싶으시면 제 아내 대신 낳아드리겠다고 하더군요.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까지 해주면서 처형은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그만하고 용서해주라고 하였더니 저도 똑같은 놈이라며 외로울 때 언니랑 하면서 아기도 낳으라고 하더군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희 가족에게도 좋은 날이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